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전세 아파트 안에서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로 출근길 차량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죠. 옆에서 수연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이 부부는 겉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35살의 나이에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직원 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수연과 함께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온 민주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과 우유 1잔이 전부였지만 수연이 깨어나면 함께 먹으려고 조금 더 준비해 두었어요. 32살인 수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아 민준보다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의 수연은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죠. 민준이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수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민준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포옹을 하며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는군요.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돌아서서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준비해야 해. 아침은 준비해뒀으니까 깨면 먹고 있어. 수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은 이들 부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민주는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수연에게 점심때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수연은 창가로 다가가 민준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민준은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투자자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수연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지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수연과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한편 수연은 민준이 나간 후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의 특성상 규칙적인 스케줄이 없다 보니 아침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바빠질수록 둘만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고 수연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성공을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부부는 주말이면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강 드라이브를 하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소소한 외식이나 영화 관람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며 데이트를 즐겼고 그전 주말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신혼 시절의 달콤함을 되새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이들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준이 회사로 향한 지 1시간 후 수연은 침실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수연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신중한 모습으로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옷장에 넣고 캐주얼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했죠. 수연이 화장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 동안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수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며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수연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카페가 아닌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도착한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수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3 정도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수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우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정우는 민준의 일정과 회사의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기다리셨죠? 정우가 수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정우는 회사에서 민준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민준의 스케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오전 미팅 후 오후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는 것도 정우가 직접 일정을 잡은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수연과 만날 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손을 슬쩍 만지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민준 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수연은 손을 빼려다가 망설이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3달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후 우연을 가장해 몇 번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의도적인 약속으로 발전했죠. 수연도 처음에는 민준의 회사 직원과 만난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외로움과 정우의 적극적인 접근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민준의 회사 일정을 이용해 수연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늦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출장이 있는 날에는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더 얘기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정우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정우의 차를 타고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도 알잖아요.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수연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바쁜 남편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과 정우가 주는 관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험한 관계가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짜릿한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바쁜 업무에 지친 몸이 휴식을 요구하고 있었죠. 수연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지자 민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준은 수연이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디 나가려고 그렇게 꾸몄어? 민준이 물어보자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올까 해요.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걱정돼요. 민준은 수연의 말을 듣고 당장 일어섰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럼 우리 같이 가야죠.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수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정우를 만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안부만 확인하고 올 거예요. 여보는 집에서 쉬어야죠. 이번 주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지가 언제인데 이런 때라도 같이 가야지요. 민준의 고집에 수연은 내심 당황했습니다. 정우와는 이미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함께 간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수연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그럼 저를 친정까지만 데려다 주시고 여보는 돌아가세요. 저는 저녁에 지하철로 들어올게요. 수연이 제안하자 민주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같이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지만 민준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가볍게 안부만 묻고 올 거라니까요. 오히려 여보까지 가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알죠? 우리 엄마 성격. 수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민주는 수연을 친정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정우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정우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수연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요. 병원은 다녀오셨나? 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미워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큰일은 아닐 거예요. 수연이 대답하자 민주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다음에 시간 날 때 우리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수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한 민주는 차에서 내려 수연의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수연은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며 민준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현관 앞에서 민준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민준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수연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우는 이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데리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잠시 후 정우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살펴본 후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정우는 수연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준 형은 의심 안 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너무 착한 사람이라 의심할 줄도 몰라요. 차 안에서 수연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에 대한 미안함과 정우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짜릿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우리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봐요. 민주는 차를 몰고 회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친정에 데려다 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장모님의 건강이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안심이 되었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민주는 문득 뭔가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민주는 뒷좌석을 돌아보았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구입한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한 선물 세트를 깜빡하고 차에 두고 온 것이었죠. 수연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고민 끝에 민주는 차를 돌려 다시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깜빡함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처갓집이 있는 골목에 도착한 민주는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선물 포장지를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눈에 띈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처갓집 현관 앞에 서 있던 수연이 한 남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수연이 친정의 안부를 묻기 위해 들어갔을 텐데 왜 다른 차에 타고 있는 걸까요? 멀리서 봐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수연의 옷차림과 가방이 분명히 기억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는 민준에게 낯익은 차종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민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민준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발 자신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앞서 가던 차는 시내 중심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우연한 일이라면 친정 근처에서 내려야 할 텐데.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민주는 뒤따라가면서도 혹시 수연이 뒤를 돌아볼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차 안의 수연은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어딘가의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그 차가 멈췄습니다. 민주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았어요. 차에서 내린 수연과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연과 함께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 직원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민준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였어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동료이자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준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정우가 지금 수연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고 있던 아내와 가장 믿었던 직원이 자신 몰래 만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차 안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배신당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정우가 자신의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바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민주는 오피스텔 입구를 바라보며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미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민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었고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연과 정우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우는 민준의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언제 집에 늦게 들어가는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틈을 노려 수연을 만나왔을 거예요. 민주는 당장 수연에게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때를 생각하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민주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엄마 상태는 괜찮으시더라고요.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수연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옷도 조금 구겨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장모님께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수연을 보고 있으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수연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여러 탐정사무소를 알아본 민주는 평판이 좋은 곳 하나를 선택했어요.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중년의 탐정이 민준을 맞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주는 며칠 전 목격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내와 회사 직원이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물론이고 출입 기록까지 확보해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한두 주면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탐정의 말에 민주는 의뢰비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수연과 정우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요청했어요. 민주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우의 경우 회사 직원이라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어요. 일정이나 주요 동선까지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보고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연과 정우가 서로 다른 날짜에 같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만남이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준이 출장을 가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마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민준의 일정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것이 분명했어요. 탐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파일에는 석 달간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오피스텔 출입 기록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파일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민주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 달간 계속된 배신의 기록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수연과 정우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도 정우와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하는 정우의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었죠. 자신을 속이면서도 회사 일은 성실하게 하는 정우가 더욱 밉고 치사해 보였어요. 민주는 정우와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수연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구는 수연을 보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거나 저녁에 마사지를 해주는 수연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우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하더니 집에서는 왜 이런 연기를 하는 걸까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죠. 어느 날 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나 계속된 배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상대가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직원이라는 사실이 더욱 치욕적이었어요. 민주는 인터넷에서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불륜 관계에 있을 때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연과 정우 둘 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여러 개 둘러본 민주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 당일 민주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준을 맞이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상황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히 정우가 민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배신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우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손해배상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수연에 대한 사랑도 이미 배신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우에 대한 분노는 말할 것도 없었죠. 둘 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민주는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일로 며칠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민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수연은 자신이 없는 동안 또 정우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수연과 정우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한 번으로 충분했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결판내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어요. 회사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신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먼저 정우를 해고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수연의 처갓집에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곧바로 인사팀장을 불러 정우의 해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며 이유를 물어봤어요. 민주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말했습니다. 정우가 회사의 핵심 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우가 출근하자 민주는 그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분위기를 느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시죠? 형. 민주는 책상 위에 준비해둔 해고 통지서를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시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거야. 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야. 지금 당장 개인 물건만 챙겨서 나가주시오. 정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회사를 떠난 후 민준은 수연의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갓집에 도착한 민준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사위야, 갑자기 웬일이냐?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은 인사를 드린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두 분께서 꼭 들으셔야 할 일이에요. 거실에 앉은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석 달째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민준은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장모님이 제일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충격에 빠진 듯 말없이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위 용서해 다오, 한 번만 용서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수연이를 단단히 혼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배신을 2번 당할 순 없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수연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공동 계좌도 모두 동결했어요. 수연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도 검토해보니 민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수연을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수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신청서와 증거자료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면 알 거야. 3달 동안 정우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수연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민준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이미 모든 걸 다 봤으니까.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이혼 신청서에 서명해. 수연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준은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계속해서 침실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준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준의 마음속에서 수연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연과 정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고 공동계좌가 동결되면서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친정에서 며칠 머물렀지만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정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민준이 업계 인맥을 통해 정우의 부도덕한 행실을 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정우와 관련된 불륜 스캔들은 이미 업계 전체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을 기다렸다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어. 민준은 수연을 피해 걸어가려 했지만 수연이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민준은 수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좋았던 시절이라고. 그때도 나만 좋았던 거 아니야. 너는 이미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었겠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보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어요. 단지 외로워서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수라고 3달 동안 계속 실수했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직원과 함께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너희 둘 다 내게서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정우도 마찬가지로 민준을 찾아왔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민준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형,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민준은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돌아갈 회사라고? 내 아내와 바람 피운 놈이 어떻게 내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야? 민준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냉소했어요. 그리고 정우에게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마. 정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지만 민준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 아내와 바람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 실제로 민준은 자신의 업계 인맥을 총동원해 정우가 재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요 회사 대표들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정우의 부도덕한 행실을 알렸어요. 믿었던 직원이 사장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한편 법정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완벽했고 수연과 정우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민준에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정우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무직 상태였고 수연도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당장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은 만족했어요. 법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수연과 정우는 결국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탄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사랑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동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정우 없이 더욱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을 새로 채용했어요. 배신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든 쉽게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민준의 차갑고 철저한 복수는 완성되었고, 배신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